이 건물 스프링클러 꼭 넣어야 하나요? 이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축주도, 설계 초년생도, 심지어 시공사도 이 한 줄 앞에서 자주 멈칫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군데 법으로 정해진 정답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지 소개. 안녕하십니까? 상묵TV입니다. 오늘 그 정답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그리고 그 제11조가 가리키는 별표사입니다. 여기에 어떤 건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 소방 설계와 감리의 절반은 이미 손에 쥔 겁니다. 오늘 다룰 조문은 두 개입니다. 첫째, 제11조.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한 조문이고, 그 구체적인 목록이 별표사입니다. 둘째, 제12조. 소방관서가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에 관한 조문입니다. 앞은 무엇을 설치하느냐, 뒤는 설치한 걸 어떻게 관리 감시하느냐, 설치와 관리 이 두 축을 오늘 30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1. 제11조는 왜 소방의 지도인가? 236백. 제11조의 구조. 제11조는 문장 자체는 아주 짧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사와 같다. 즉, 제11조는 스스로 기준을 말하지 않고 자세한 건 별표사를 보라며 지도를 펼쳐주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진짜 봐야 하는 건 제11조 본문이 아니라 별표사입니다. 법령 원문. 제11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사와 같다.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해야 한다. 관계인과 설치 관리의 무게. 여기서 두 단어를 짚고 갑니다. 첫째, 관계인입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설치 의무는 설계자나 시공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물의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둘째, 설치만이 아니라 관리까지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준공 때 달아놓고 끝이 아니라 쓰는 내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까지가 법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2항,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는 그분들에게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각경보기, 점자유도, 청각장애인용 감지 같은 배려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실무 TIP. 감리 포인트 도면 검토 시 설치만 보지 말고 유지관리 동선을 함께 보세요. 점검구 확보, 수신기 접근성처럼 관리 단계를 못 지키게 설계된 현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2. 별표사, 소방시설 5대 분류 한눈에 600, 1400. 5대 계열의 큰 그림. 별표사는 소방시설을 5개 계열로 나눕니다. 이 순서에는 화재를 다루는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불을 끄고, 불이 났음을 알리고, 사람을 피난시키고, 소방차가 쓸 물을 대고, 소방관의 진압활동을 돕는다. 소화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 이 5글자만 외워도 별표사의 뼈대는 잡힙니다. 계열 무엇을 하는가? 대표 설비. 소화설비불을 직접 끈다.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옥내 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SP, 물분무 등. 경보설비불이 났음을 알린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 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 자동화 제속보설비, 누전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사람을 대피시킨다.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소화용수설비, 끌, 물을 확보한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진압활동을 돕는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쌀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설비. 실무 TIP. 암기법, 소경, 피용할,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 NFTC 기술 기준도 이 계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첫 번째, 소화설비입니다. 가장 기본은 소화기구죠. 사실상 거의 모든 건물의 시작점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옥내 소화전이 붙고 더 커지거나 위험도가 높아지면 스프링클러로 올라갑니다. 즉, 소화설비는 건물이 커질수록 한 단계씩 강해지는 계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보설비입니다. 불을 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빨리 아는 것입니다. 작은 건물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하나로 시작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자동화 재탐지 설비, 줄여서 자탐이 의무가 됩니다. 자탐은 감지기가 불을 감지해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고 경종과 방송으로 전 건물에 알리는 신경망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소방서로 자동 신고하는 자동화 제속보 설비가 함께 묶입니다. 법령 원문 별표 4 제1호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5개 소화전 설비 별표 4 제2호 경보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 재탐지 설비 시각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 제속보 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 세 번째,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유도등과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완강기 같은 피난기구, 그리고 인명구조기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특히 유도등은 웬만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불을 못 껐을 때 사람만은 살린다. 이 계열의 목적이 그겁니다. 네 번째, 소화용수 설비입니다. 대형 건물이나 넓은 대지에서 소방차가 물을 끌어 쓸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나 소화수조를 두는 겁니다. 규모가 큰 현장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이건 거주자용이 아니라 소방관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기를 빼주는 제연 설비, 소방차 물을 위층까지 올려주는 연결송 수관, 소방관이 장비를 꽂는 비상 콘센트, 지하에서도 무전이 되게 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전부 진압하러 들어온 소방관을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 TIP, 구분 팁 헷갈리면 누구를 위한 설비인가로 나누세요. 소화경보 피난은 건물 안 사람을 위한 것, 소화활동 설비는 진압하러 온 소방관을 위한 것입니다. 3. 그래서 우리 건물, 뭐가 의무일까? 대표 기준 1400, 2200. 주의 대표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지금부터 나오는 수치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별표 4는 용도층 수면적 수용 인원이 얽혀 예외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반드시 2026 7 1 시행 별표 4 원문과 해당 NFTC를 대조해 확정하십시오. 영상은 감을 잡는 용도입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소화경보. 자, 실제 감리 현장에서 가장 자주 판단하는 5가지만 대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목록이 아니라 이 정도 규모부터 의무가 시작된다는 감각을 잡는 표라고 생각해 주세요. 소방시설 대표 설치 시작 기준 예시감리 체크. 소화기구 연면적 33이 이상 등 사실상 대부분의 건물 가장 기본 누락시 즉시 지적. 옥내 소화 전 연면적 3000이 이상, 지하무 창 4층 이상 층 바닥 600이 이상. 등수원 펌프 용량 함께 확인. 스프링클러 층수 6층 이상, 전층 판매 창고 등 바닥 합계 5000이 이상 등가장 고가. 초기 판단이 사업비 좌우. 자동화 재탐지 설비 근생 의료 복합 등 연면적 600이 이상. 노유자 400이 이상 등감지기 종류 경계 구역 확인. 유도 등 특정 소방 대상물 대부분 일부 제외 피난 동선 따라 위치 적정성 확인.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지점. 여기서 현장 경험을 하나 나눕니다. 초기에 판단을 잘못해서 가장 크게 손해보는 항목이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수원, 펌프, 배관, 헤드까지 딸려오는 가장 비싼 설비 계열입니다. 설계 초기에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가 인허가 단계에서 대상으로 뒤집히면 사업비와 일정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과설계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규모가 애매한 건물일수록 연면적과 층수, 용도, 수용 인원을 별표, 사와 NFTC로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감리원의 실력입니다. 주의사항. 특히 복합 건축물과 용도가 섞인 건물을 조심하세요. 각 용도의 면적 합산 방식에 따라 스프링클러 자탐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단독으로는 미달, 합산하면 초과가 실무 분쟁 1순위입니다. 4. 제12조 소방서가 실시간으로 본다. 2200, 2700. 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이란 이제 두 번째 조문 제12조입니다. 제11조가 무엇을 설치하느냐였다면 제12조는 설치한 걸 어떻게 관리 감시하느냐입니다. 핵심 개념은 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소방관서가 원격으로 이 건물 소방시설이 지금 정상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제체계입니다. 법령 원문 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대상 등 소방관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대상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한다.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관서장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 그럼 어떤 건물이 이 감시 대상이 될까요? 기본 골격은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큰 대형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하가 그리고 층수가 아주 높은 초고층 건축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피난이 어려운 대상들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소방관서장이 화재 위험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까지 포함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주의사항. 대상 목록은 조문에 여러 호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제12조각 호를 직접 대조하십시오. 영상에서는 대형 다중이용시설 중심이라는 큰 틀만 잡아드립니다. 관계인 협조 의무의 의미.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제2항 관계인의 협조 의무입니다. 소방관서가 이 시스템을 붙이겠다고 하면 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합니다. 감리와 설계 단계에서 미리 신경 쓸 부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작동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려면 수신기의 정보 연계 기능, 통신 회선, 전원 확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나중에 소방서가 붙이자고 하면 그때 하지가 아니라 대상이 될 만한 건물이라면 설계 단계부터 정보 연계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실무 감각입니다. 실무 TIP 설계 팁 대형 다중이용시설 감리라면 수신기 사양서에 정보관리 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 항목으로 넣어두면 추후 소방서 요청 시 재공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1조는 무엇을 설치할지를 별표사라는 지도로 가리켰습니다.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 이 5계열이 소방시설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설치한 걸 어떻게 관리 감시할지, 즉 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과 관계인의 협조 의무를 정했습니다. 설치와 관리 이 두 축을 함께 이해하셔야 우리 건물의 소방을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 배치 B에서는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제14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다룹니다. 옆 건물은 면제받았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묵TV였습니다.